안녕하세요. 고양식당입니다. 하이. 얼마 전에 아일릿 새로운 싱글이 나왔습니다. Not Cute Anymore 이라는 노래였는데, 원래 아일릿이 굉장히 귀여운데 몽롱하고 거기에 호러 느낌이 살짝 섞여 있는 드림코어 뭐 이런 느낌의 음악들을 많이 했는데, 원래 아일릿의 노래는 톡톡 튀는 느낌이 강했는데, 이번 건 진짜 흐르듯이 이지 리스닝에 더 몽롱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냥 아일릿의 결에 잘 맞는 음악이었고 약간의 이미지 변화를 노린 싱글이었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커뮤니티 보다가 뭐 이런 글을 봤어요. 아일릿 신곡 가사 수준 왜 이렇게 심각하냐 뭐 이러고 네이트 판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이 글을 보기 전에 전 이 노래 가사가 생각보다 괜찮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애초에 말이 되는 가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Not Cute Anymore 정보 자체가 애초에 나의 다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멤버들의 실제 취향을 담은 독특한 가사에서 자신만의 색깔이 뚜렷하게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처음 가사가 이제 민주가 시작하는데, 용감한 내 가방, no killing, no hand mirror. 내 가방에는 키링도 없고 손거울도 없다. 그리고 나는 락을 좋아해. 락윌 never die 하고 린다린다 자장가. 린다린다라는 게 일본에서 엄청 유명한 곡이래요. 블루아츠라는 밴드의 대표곡 중 하나인 린다린다인데, 이게 일본 내에서 밴드에서도 되게 자주 카피해서 연주하고 일본의 국민 락송 같은 느낌인 거예요. 배두나가 출연한 영화 린다린다린다에서도 이 1980년대 곡임에도 불구하고 2000년대 여고생들이 곧장 따라 부를 수 있는 그런 설정으로 나올 정도로 일본에서 유명한 노래인 거예요. 그러니까 린다린다라는 노래를 내 자장가로 삼을 만큼 나는 락을 좋아한다라는 가사예요. 근데 이거의 커뮤니티 반응이 린다린다 자장가 이지랄 뭐 이러는데, 니네가 가사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이거는 그 다음 것도 뭐 다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윤아 가사인데, 한정판 콩국수 마차보다 고소해. 요새 마차가 유행인데 난 그거보다 한정판 콩국수가 좋다. 데이트 내내 난 젤리 슈즈를 신을 수 있다,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아가 스웨이드 엄마 바이닐 나의 동화책, 이게 프리훅이 이건데, 이게 이 스웨이드가 진짜 락밴드 스웨이드를 얘기하는 건가 했는데, 가사 결을 보니까 그게 맞아요. 락밴드 스웨이드를 얘기하는 게, 우리는 이렇게 귀엽고 깜찍한 아이돌이지만, 이런 소녀들이지만 내 바이닐에는 스웨이드가 있고 이게 나의 동화책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사 결이 다 비슷하잖아요. 좀 약간 반전 매력? 뒤에도 계속 비슷한 가사입니다. 강아지보다 난 해파리가 좋아. 이거 되게 아일리스럽잖아요. 깜찍한 음악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약간의 섬찟하거나 몽롱한 그런 느낌을 계속해서 넣으려고 하니까, 저는 이 싱글을 보고 가사가 괜찮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커뮤니티에 걸그룹 노래 가사가 이게 맞는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깔려고 쓴 거죠. 이건 그냥 비난하기 위해서 쓴 거지, 어이가 없는 거예요. 가사를 애초에 이해해 보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건데.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 보면, 자, 그럼 케이팝에서 가사가 중요한가? 사실 케이팝의 가사에 대한 비판은요, 유구한 전통이에요. 그 옛날 1세대, 2세대 때부터도 계속해서 나오던 유구한 전통이었어요. 특히나 SM이 한용, 혼용을 거리낌이 없었죠. 그 막 동방신기 시작할 때도 그렇고, 특히 그 SMP 하면서 계속해서 나왔는데, 근데 그거에 대해서 물론 비판은 있었지만, 사실 그 비판이 나왔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음악의 발전의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격동적이었기 때문에, 예전에는 서정적인 포크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 주류를 차지했잖아요. 아이돌 문화, 좀 팝 문화, 외국의 음악을 가져오고 전자음악이랑 섞이면서 이게 가사의 작법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건데, 근데 여기서 잘 이해해야 되는 게, 그러면 가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시대를 못 쫓아가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면 그건 아니죠. 대신 가사를 논해야 될 장르가 있고 가사를 별로 논할 필요가 없는 장르가 있는 거예요. 청각적 쾌감이랑 귓가에 박히는 어감 자체가 중요한 장르에다 가지고 니네들은 왜 이렇게 가사를 자극적으로 쓰냐, 왜 이렇게 우리나라 말을 사용하지 않냐, 맞춤법이 이게 뭐냐, 문법이 맞냐, 이러는 거는 엽기 떡볶이 파는 집에 가가지고 이 떡볶이는 왜 이렇게 맵습니까, 이걸 누가 먹으라고 만든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장르가 다른 거야. 싫으면 안 들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커뮤니티 글을 보고, 야, 이건 2010년도 초반에나 볼 법한 글을 또 보네 싶은 거야.
그리고요, 케이팝 가사는요, 애초에 가사만 보면 이상해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케이팝에서 제일 유명한 노래 중 하나인 블랙핑크의 뚜두뚜두를 보면 이 중간에 랩 부분에 지금 내가 걸어가는 거린 블랙핑크 4웨이 사거리 동서남북 사방으로 run it 너네 버킷리스트 싹 다 I bought it. 이게 가사가 좋아요, 이게? 그 문학적으로?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블랙핑크의 당당함만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왜냐면 케이팝은 가사를 읽으라고 만든 노래가 아니니까. 얼마 전에 지니어스에서 재밌는 기사를 읽었는데 체이스 카닝이라는 분이 쓰신 거예요. 우리나라 분인데 미국에서 케이팝 관련된 글들 많이 쓰시는 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가사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아파트 얘기예요. 로제 아파트 얘기를 할 때 넥스트의 총괄 프로듀서이자 이 기타리스트인 김세양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가사 자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사운드 디자인을 이제 어떻게 했는가가 중요한데 음절이 곡의 성격을 형성하는 방식이 외국은 apartment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나라는 아파트 하는 이것이 날카롭고 타악기적인 리듬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한국말이 섞인 케이팝이 외국에서 특이하게 먹힐 수 있는 지점이라는 거죠. 사실 근데 이게 라틴 팝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스페인어로 했을 때 곡의 감성이 완전히 다른 것처럼 뭐 프랑스어도 샹송 같은 거 들으면 감성이 완전 다르잖아요. 발음이 막 흘러가듯이 얘기하는 것과 스페인어나 뭐 포르투갈어 쪽에 그 특이한 억양이 주는 느낌 그것처럼 케이팝의 가사에 느낌이 분명히 다르다는 거죠. 특히나 한국어에 딱딱딱딱 끊기는 이게 블록처럼 끊기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들이 들었을 때 굉장히 타악기적인 느낌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국말을 할 때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팝에서 영어를 사용하는 방식 또한 의미보단 소리를 우선시하고 언어를 위한 리듬이 아니라 리듬을 위한 언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방금 말한 뚜두뚜두도 그렇고 이 기사에서 예를 든 거는 방탄소년단의 페이크 러브 같은 건데 페이크 러브에서도 페이크 러브 하면서 K자음이 스네어처럼 믹스되고 그 직후에 나온 러브가 부드럽게 만든다라고 하면서 발음의 부딪힘 속에서 리듬감이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한국말과 영어랑 섞였을 때 일종의 시너지를 가지고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케이팝이 이러한 논쟁으로 넘어가요. 그럼 케이팝은 영어로 써 있으면 케이팝이 아닌가라고 했을 때 방탄소년단이 다이너마이트라는 순수 영어곡을 내고 그 곡으로 완전 주류 미국 음악계로 진입을 해버렸어.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케이팝인가? 다이너마이트는 케이팝이야? 그럼 케이팝의 범주는 뭐야? 한국말로 부르는 케이팝이라면 한국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사가 더 많아야 되는가? 이런 논쟁들이 이제 막 붙게 됐는데 이 기사에서는 이거에 대해 정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근데 케이팝은 한국적으로 들려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케이팝의 K는 국적보다는 유동적이고 진화하는 정체성에 가까워졌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는 그 한국말 단어에 딱딱 끊겨지는 그런 어절적인 게 케이팝의 특징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영어를 사용하더라도 리듬감을 형성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게 케이팝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애매한 영역이지만 아무튼 케이팝이 지향하고자 하는 방식은 분명해요. 가사가 우선되는 음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사가 우선되는 음악이 아니라 직관적인 소리가 우선되는 음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만의 특징이냐? 아니에요.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서도 가사가 우선되는 음악이 있고 리듬이 우선되는 음악이 있어요. 미국의 힙합 안에서만 보더라도 켄드릭 라마, 제이 콜 이런 쪽은 완전 리릭시스트 가사가 너무 중요해요. 근데 트래비스 스캇 이런 사람들의 가사를 봤을 때 뭐 플레이보이 카티 가사가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핀만 외치면서 때려 박는 게 트래비스 스캇의 최고 히트곡인 핀인 거예요. 우리가 장르적으로 이거를 나눠야 돼요. 너무 생각이 갇혀 있는 분들이 케이팝을 가사 갖다 까는데 이거는 엽기 떡볶이집 가서 왜 매운 떡볶이 파냐고 욕하는 거고 치킨집에 가서 몸에 안 좋게 왜 치킨을 튀기냐고 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극단적 채식주의자들이 정육점 앞에서 고기를 팔지 맙시다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케이팝은 애초에 가사를 위한 음악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딴 얘기로 해 볼게요. 옛날 음악들은 가사가 참 좋았는데 요즘 음악들은 가사가 별로다?
많이들 얘기하잖아. "아 옛날에는 음악은 막 가사가 아름다웠는데 요즘에는 가사도 별로고 다 뭐 영어만 섞여 있고." 요즘에도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요. 대중음악은요. 무조건 대중의 취향을 따라가는 거지 대중을 선도할 수는 없어요. 요즘에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이 자주 안 노출되는 것 같다고요?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이 잘 안 팔리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좀만 찾아보면요. 요즘에 가사가 정말 아름다운 가사를 쓰는 뮤지션이 세종문화회관을 매진시키고 경희대 평화의 전당을 매진시키는 가수가 있습니다. 최유리예요. 시대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가사와 정말 유려한 노랫말과 뭐 생각이 갇힌 분들도 너무 좋아할 따뜻한 음악을 가지고 엄청나게 흥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한로로의 가사도 너무 아름답습니다. 윤지영의 가사도 정말 아름답고요. 뭐 요새 털복숭이 개그맨으로 유명한 카더가든의 음악도 가사가 너무 아름다워요.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은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단지 사람들이 그거를 잘 안 찾아 들을 뿐이에요. 옛날 음악이 가사가 더 좋았다가 아니라 옛날에는 가사가 좋은 음악이 팔렸고 가사가 좋은 음악을 찾아 들을 정도의 열정이 그때는 계셨던 거고 지금은 그 음악을 찾기 힘든 거죠. 그래서 저는 가사 논쟁, 가사 퀄리티 논쟁이 나올 때마다 좀 약간 답답해요. 가사가 아름다운 노래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안 팔리는 거예요. 시대가 어쩌면 그런 음악을 원하지 않는 걸 수도 있죠. 왜 괜히 동영상 플랫폼들이 쇼츠를 만듭니까? 도파민의 시대예요. 음악도 그니까 도파민 있는 게 무조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일릿의 가사 아무 문제 없다. 오히려 최근 아이돌 노래 가사 중에는 굉장히 맥락이 있고 잘 쓴 편이다. 가사가 아름다운 음악이 왜 없느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에겐 찾아서 들으면 충분히 많습니다. 아이 최유리 앨범만 들어도 충분합니다. 아름다운 가사가 그곳에 있습니다. 스포티파이에서 최유리 앨범 들으면 그 연관 음악으로 뜨는 한국 인디 밴드들이나 아티스트들 충분히 좋습니다. 훌륭하고요. 아일릿으로부터 시작해서 가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쫙 풀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고양식당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음악과 케이팝과 가사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빠이.